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데 10년 혹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꾸준함이라는 그럴듯한 단어 뒤에 숨어 느슨한 노력으로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죠. 천천히 가도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언젠가는 될 거야. 이런 위로 섞인 조언들이 당신의 귀를 간지립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렇게 10년을 보낸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건 점진적인 곡선이 아닙니다. 계단식 폭발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특정 순간에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1년이면 충분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20년 동안 500명 이상의 백만장자를 연구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그 시대를 호령한 거인들을 만나며 그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수직 상승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수천 번 실패했지만 성공의 90%는 마지막 1년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 사업 초기 5년간 여러 번 파산했지만 모델 T를 출시한 그 1년이 그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들은 천재니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재가 아니라 집중의 밀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0년 동안 에너지를 여기저기 흩뿌립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다음 달엔 또 다른 것. 마치 햇빛을 넓게 퍼뜨리면 따뜻하지만 불은 붙지 않는 것처럼 분산된 노력은 따뜻한 위로만 줄 뿐 인생을 발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년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의 점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화점을 넘겼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누적된 시간의 양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쏟아부은 에너지의 밀도로 결정됩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오래 가열해도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1도의 차이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끓어오르며 상태가 완전히 변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99도의 노력으로는 평생을 살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는 그 단 한 번의 강력한 결단과 폭발적인 집중이 당신을 다른 세계로 밀어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10년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1년 동안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하나에 미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이유입니다.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이 시간을 진짜로, 진심으로, 미친 듯이 하나에만 쏟아붓는다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바뀝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the mind can conceive and believe, it can achieve.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 목표를 향할 때 우주는 당신을 믿습니다. 운은 당신을 따릅니다. 기회는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믿고 행동은 여전히 열개로 쪼개져 있다면 우주는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방향으로 미치는 법, 의심을 죽이고 집중을 폭발시키는 법, 감정을 배제하고 규칙에 복종하는 법, 그리고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법. 나폴레온 힐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성공의 비밀이자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1년의 법칙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드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서.
운이 좋았던 거지 뭐.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구경꾼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20년간 5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IQ 평균이 높았을까요?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왔을까요?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았을까요? 오히려 가난한 집안 출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힐은 이것을 DEFINITENESS of purpose라고 불렀습니다. 명확한 목표에 대한 확고한 집중. 경주마가 왜 눈가리개를 합니까? 재능이 없어서? 아닙니다. 양옆의 다른 말들을 보면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옆의 말이 빠르면 초조해지고 느리면 방심합니다. 관중의 함성에 정신이 팔립니다. 눈가리개는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당신에게도 눈가리개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SNS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에너지 마이너스 10. 출근길에 유튜브를 봅니다. 하루 10분으로 부자 되는 법 같은 자극적인 제목에 클릭합니다. 정작 자신의 일에 쓸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에너지 마이너스 20.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잡담에 끼어들리다. 상사 욕, 회사 불평, 정치 이야기. 아무 생산성도 없는 대화에 이 시간을 씁니다. 에너지 마이너스 30. 퇴근 후에는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라는 핑계로 술자리에 갑니다.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역시 생산성 없는 대화를 반복합니다. 에너지 마이너스 40.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니까 내일부터라며 침대에 눕습니다. 에너지 0. 당신의 하루 에너지 총량이 100이라면 정작 목표를 위해 쓴 에너지는 0입니다. 이런 하루를 365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0, 365, 0. 10년을 해도 0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보십시오. 그는 매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 옷을 고르는 데 쓰는 에너지를 제품 개발에 쏟기 위해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그는 오마하의 평범한 집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파티나 사교 모임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투자 공부와 독서에 쓸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그는 일주일에 80-100시간을 일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 휴가, 취미는 거의 없습니다. 화성에 가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집중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건 우리입니다. 목표는 10개인데 에너지는 쪼개서 쓰고 왜 안 되지? 라고 불평하는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물리학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당신이 SNS에 쏟은 에너지, 술자리에 쏟은 에너지, 잡담에 쏟은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한 것뿐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당신이 SNS에 쏟은 시간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창업자들은 당신이 영상을 보는 시간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목표가 아닌 다른 것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메커니즘입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지 못해서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졌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A quitter never wins, and a winner never quits. 포기하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십시오. 친구 모임,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면 거절하십시오. 취미 생활, 1년만 미루십시오. 휴식, 목표를 이룬 후에 평생 쉬십시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성공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집중력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하며 평범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1년 동안 미친 듯이 하나에 집중하여 비범해질 것인가? 경주마의 눈가리개를 기억하십시오. 재능은 핑계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퇴로 없는 집중입니다. 1년의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무엇일까요? 게으름? 아닙니다. 재능 부족? 아닙니다. 시간 부족?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의심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드는 순간 당신의 집중력은 반토막이 납니다. 의심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엔진만 과열되어 망가집니다. 타이어는 닳아 없어집니다. 연료는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는 좋아, 오늘부터 시작이야 라며 엑셀을 밟습니다. 점심때는 그런데 이게 정말 될까? 라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저녁에는 역시 안 되는 건가? 라며 시동을 끕니다. 이런 하루를 365일 반복하면 당신은 1년 후에도 제자리입니다. 아니, 제자리가 아닙니다. 엔진이 망가져 뒤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실패 사례를 연구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직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공 직전에 포기했을까요? 결과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도 금이 안 나오네. 여기는 금맥이 없나 봐.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금맥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1m만 더 파면 되는 곳에. 이것이 바로 의심의 메커니즘입니다. 의심은 당신을 성공 직전에 멈추게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표의 80%를 달성한 시점에서 가장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80%일까요? 80%까지는 노력의 결과가 보입니다. 조금씩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에서 100%로 가는 마지막 20%는 다릅니다. 이 구간은 더 딥이라고 불립니다. 노력을 더 쏟아붓는데 결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이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80-100%의 구간은 임계 구간입니다. 마지막 압력을 견뎌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입니다. 물이 99도까지 가열되었는데 1도가 모자라서 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오토-서제스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암시,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의심은 적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100번 반복하십시오. 미친 것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과학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된 생각은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강합니다. 신경회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30일이 지나면 확신의 회로가 의심의 회로보다 강해집니다. 90일이 지나면 의심은 거의 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의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외줄 위를 걷는 고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외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균형을 잃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정면만을 응시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정적으로 걸어갑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중에 혹시 잘못된 길은 아닐까? 라며 아래를 내려다보면 당신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면만 보고 걸어가면 당신은 도착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일단 방향을 정했다면 그 1년 동안은 당신이 정한 그 길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스스로를 철저히 세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길이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묻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간 길만이 옳은 길이 됩니다.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끝까지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 길이 맞나? 라며 멈추고 방향을 바꾸면 평생 제자리를 맴돕니다. 나폴레온 힐의 동료였던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watch that basket.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리고 그 바구니를 지켜라. 위험하지 않냐고요? 당연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달걀을 10개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10개 바구니를 왔다 갔다 하느라 모두 깨뜨립니다. 차라리 하나에 집중해서 완벽하게 지키는 게 낫습니다. 의심할 시간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디디십시오. 의심은 독약입니다. 확신은 해독제입니다. 맹목적으로 직진하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찾아 헤맵니다. 오늘은 의욕이 없어서 못하겠어. 기분이 안 좋아서 내일 하자. 동기부여 영상을 좀 봐야겠어. 이것이 바로 아마추어의 사고방식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합니다. 프로는 해야 할 때 합니다. 아마추어는 기분이 좋을 때 일합니다. 프로는 기분과 상관없이 일합니다. 아마추어는 동기부여를 찾습니다. 프로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atience, persistence and perspiration make an unbeatable combination for success. 인내, 끈기, 그리고 땀이 성공을 위한 무적의 조합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perspiration, 즉 땀입니다. 열정이나 영감이 아닙니다. 땀입니다. 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정과 상관없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연구한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들은 훈련할 때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좋아서 한다는 아마추어의 말입니다. 금메달리스트들은 대부분 훈련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합니다. 왜? 그것이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새벽 5시 비가 오는 날, 아마추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으니까 쉬자. 프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 새벽 5시 훈련, 규칙대로. 화요일 새벽 5시, 어제 과음한 날. 아마추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술을 마셔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쉬자. 프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요일 새벽 5시 훈련, 규칙대로. 365일 중 364일을 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365일 모두 해야 성공합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죽음의 시작입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결국 포기합니다. 실제로 습관 연구의 권위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do not rise to the level of your goals. You fall to the level of your systems.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시스템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목표가 1년 안에 책 쓰기라고 합시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반드시 책을 쓸 거야 라고 외쳐도 실제로는 당신의 시스템 수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됩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기분 좋을 때 쓴다라면 1년 후 결과 20페이지. 당신의 시스템이 매일 오전 6시-8시 이 시간 쓴다라면 1년 후 결과 완성된 책.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하늘을 찌를 듯한 열정도 내일 아침이면 사라집니다. 오늘 죽어도 하겠다는 다짐도 일주일 후면 죽어도 못하겠다로 바뀝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규칙은 다릅니다. 규칙은 바위와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열정이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디서플런, 즉 자기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엄격한 규칙을 부과했고 그 규칙을 기계처럼 따랐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매일 16-18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냈습니다.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성공한 날이든 실패한 날이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정해진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독서, 오전 업무, 저녁 반성.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루틴. 하지만 그렇게 살면 기계 아닙니까? 당신은 묻습니다. 맞습니다. 기계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은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에 지배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위험하면 도망쳐라. 피곤하면 쉬어라. 맛있는 걸 먹어라. 이것이 원시시대에는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 본능을 무시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불안해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인간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릅니다. 인간은 본능을 극복합니다. 당신이 감정에 휘둘린다면 당신은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규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을까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최소 실행 가능 규칙. 처음부터 완벽한 규칙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5시간 공부가 아니라 매일 책상에 30분 앉기부터 시작하십시오. 2단계 조건화. if 상황, 된 행동 형식으로 규칙을 만드십시오. if 아침 6시 알람, 된 침대에서 3초 안에 일어나기. if 책상에 앉기, 된 핸드폰 서랍에 넣기. if 저녁 8시, 된 하루 회고 쓰기. 3단계 추적과 보상. 매일 규칙을 지켰는지 체크하십시오. 달력에 O, X를 표시하십시오. O가 7개 모이면 작은 보상을 주십시오. 좋아하는 음식, 영화 한 편. O가 30개 모이면 큰 보상을 주십시오. 이것을 DONT 브레이크 더 CHAIN 기법이라고 합니다. 체인이 길어질수록 끊기 싫어집니다. 30일 체인을 만들었는데 하루 쉬면 그 체인이 끊어집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90일 체인을 만들었는데 하루 쉬면 더 아깝습니다. 절대 쉬지 않습니다. 365일 체인을 만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세운 규칙에 복종하십시오. 성공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독할 정도로 성실한 규칙의 반복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1년 동안 감정을 버리십시오. 1년 동안 기계가 되십시오.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조금만 더 공부하고 시작해야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자. 이런 말을 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까? 1년? 5년? 10년? 명심하십시오. 완벽한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위대한 성취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할 때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중퇴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당연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차고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 때 그는 사업 경험이 없었습니다. 법률 지식도 경영 지식도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기숙사 방에서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쓸 때 그녀는 무명 작가였습니다. 이혼한 싱글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핑계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o not wait, the time will never be just right. Start where you stand and work with whatever tools you may have at your command. 기다리지 마라. 시간은 절대 딱 맞는 때가 오지 않는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당신이 가진 도구로 일하라. 하지만 실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신은 묻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실력은 시작한 후에 늘어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책을 100권 읽어도 자전거 영상을 1000개 봐도 당신은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전거에 올라타야 합니다. 넘어져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수십 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의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며 배우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학습합니다. 듣기 5% 기억, 읽기 10% 기억, 영상 보기 20% 기억, 시연 보기 30% 기억, 토론하기 50% 기억, 직접 실행하기 75% 기억,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90% 기억. 보십시오. 직접 실행하는 것이 듣거나 읽는 것보다 15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준비에 시간을 쓸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창피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비난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안전지대에 숨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야라고 말하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단지 준비 중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준비는 또 다른 형태의 실패입니다. 준비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실행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 실행해서 실패하면 최소한 배움이 있습니다. 준비만 하면 배움도 없고 시간만 낭비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인터뷰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디슨 전구 발명 전 1만 번 실패, 포드 5번 파산, 디즈니 첫 회사 파산, 300번 넘게 거절당함.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ve not failed. I've just found 1만 ways that won't work.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실패는 피드백입니다. 실패는 학습입니다. 준비는 0입니다. 실행은 데이터입니다. 0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데이터에서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글리 퍼스트 드래프트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못생긴 첫 시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워도 됩니다. 일단 만드십시오. 작가들은 이것을 압니다. 첫 초고는 항상 쓰레기입니다. 그래도 씁니다. 두 번째 초고는 조금 낫습니다. 계속 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고치고 또 고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걸작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이것을 압니다. 첫 버전은 버그 투성이입니다. 그래도 출시합니다. 버전 2.0, 3.0, 4.0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고 또 개선합니다. 스타트업들도 이것을 압니다. MVP,
최소 기능 제품부터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장에 내놓습니다. 실패하면 피봇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초기 이름은 BURBN이었습니다. 위치 기반 체크인 앱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피봇했습니다. 사진 공유 기능만 남겼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원래는 데이팅 사이트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피봇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완벽한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한 후에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완벽한 계획은 실행하면 100%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획에 6개월을 쓰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 6개월 동안 실행하면서 6번 피봇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저지르십시오. 불에 뛰어들지 않으면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책상 앞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은 실전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권투를 배우려면 링에 올라가야 합니다. 맞아야 합니다. 글쓰기를 배우려면 글을 써야 합니다. 비판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배우려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실패해야 합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깨지며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액션 이지 더 릴 메저 오브 인텔리전스. 행동이 지능의 진짜 척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0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알아도 실행하면 100입니다. 준비하느라 1년을 보내지 마십시오. 1년 동안 미친 듯이 실행하며 그 안에서 준비를 완성하십시오. 지금 당장 뛰어드십시오. 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뛰어든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사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1년 후 2가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 A. 당신은 1년 전과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월급, 같은 일상, 같은 불만, 같은 후회, 같은 한숨. 1년 전에 시작했어야 했는데. 당신은 또다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하자. 이 말을 10년째 반복합니다. 미래 B. 당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곳. 당신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꿈꾸던 몸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됐든 당신은 해냈습니다. 1년 전에 당신을 돌아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눈물이 납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두 미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는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 오늘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바쳐 성공의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500명 이상의 백만장자를 만났습니다. 20년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잡한 공식? 아닙니다. 비밀 기술? 아닙니다. Whatever the mind can conceive and believe, it can achieve.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조건이 있습니다. 상상하고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그 목표를 향해 걷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1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당신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되묻겠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은 지나갑니다. 1년 후 당신은 어차피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상태이고 싶습니까? 지금과 똑같은 당신? 아니면 변화된 당신? 선택은 오늘 합니다.
실제로 MIT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얼마나 다릅니까? 대부분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의 당신과 10년 후의 당신, 얼마나 다를 것 같습니까? 대부분 별로 안 다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을 엔드 오브 히스터리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끝 착각.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이제 더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10년 후 또 똑같이 말합니다.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변합니다.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입니다. 방치하면 나쁜 방향으로 변합니다. 노력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1년 후에 나타납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 1년입니다. 20대에 1년을 집중하면 30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대에 1년을 집중하면 40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0대에 1년을 집중하면 50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할랜드 샌더스, KFC 창업주. 그는 65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미친 듯이 레시피를 팔러 다녔습니다. 1009번 거절당했습니다. 1010번째에 성공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프랜차이즈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라 왕, 유명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그녀는 40세에 첫 드레스를 디자인했습니다. 1년 동안 밤낮 없이 바느질했습니다. 1년 후 첫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줄리아 차일드, 요리 방송의 전설. 그녀는 50세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프랑스 요리를 배웠습니다. 1년 후 요리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0대 TV 스타가 되었습니다. 보십니까?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1년의 집중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명확한 목표. 당신이 1년 후 이루고 싶은 단 하나를 정하십시오. 2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책 출간, 10kg 감량, 사업 시작, 이직 성공.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2단계 철저한 규칙. 그 목표를 위해 매일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절대 규칙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오전 6-8시, 2시간 글쓰기. 매일 저녁 7-8시, 1시간 운동. 매일 점심시간 30분 사업 공부. 규칙을 정했으면 365일 지키십시오. 3단계 즉시 시작.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5분 안에 첫 번째 행동을 하십시오. 책을 쓸 거면 제목을 정하십시오. 운동을 할 거면 운동복을 입으십시오. 사업을 할 거면 첫 메모를 하십시오.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관성을 만듭니다.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게 쉬워집니다. 물리학의 제일 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려 한다. 당신은 어떤 물체가 되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나폴레온 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 starting point of all achievement is desire.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욕망이다. 하지만 저는 한 단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The starting point of all achievement is action.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행동이다.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1%입니다. 그 1%가 되십시오.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나간 10년을 후회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앞으로 다가올 1년, 딱 365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1년. 의심하지 않고 감정을 배제하고 무섭게 몰입하는 그 1년이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먹여 살릴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10년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결단과 1년의 시간뿐입니다. 1년 후 당신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그 감사의 순간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전이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실패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불쌍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안 되는구나.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얼마나 빨리 실패했어요? 그래서 뭘 배웠어요? 다음엔 뭘 시도할 건가요? 실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러닝 익스피리언스, 학습 경험, 피드백, 데이터 포인트, 실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1만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만 시도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통 사람 1만 번 실패 절망. 에디슨 1만 개의 데이터 확보 성공에 가까워짐. 이것이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FAIL 패스트, FAIL 오픈. 빠르게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실패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천천히 한번 크게 실패하는 것보다 빠르게 작게 여러 번 실패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 작은 실패는 빠른 학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re not failing, you're not trying hard enough.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더 직설적입니다. FAI로 언드 인벤션 아 인세퍼러벌 트윈치. 실패와 발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다. 실제로 아마존은 수많은 실패작을 냈습니다. 파이어폰, 대실패. 애머잔 데스터네이션지, 1년 만에 종료. 애머잔 월럽, 6개월 만에 종료. 하지만 아마존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왜? 그들은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다음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파이어폰에서 배운 교훈으로 에코와 얼렉서를 만들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되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뇌는 안정 상태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 통했구나. 하지만 실패했을 때 뇌는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뭐가 잘못됐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지? 신경세포들이 폭발적으로 연결됩니다.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학습입니다. 즉, 실패는 뇌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100점이 아니면 실패, 회사에서 실수하면 질책, 사업에서 망하면 낙인. 하지만 1년 동안 한 가지에 미친 듯이 집중한다면
당신은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니, 필수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버리 애드버시티, 에버리 FAI로, 에버리 하테이크 캐리즈 위드 잇 더 시드 오브 앤 이퀄 오 그레이터 베너핏. 모든 역경, 모든 실패, 모든 고통은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을 품고 있다.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씨앗을 발견하기 전에 떠나버립니다. 실패를 대하는 3단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1단계 실패를 인정하라. 이건 실패가 아니야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실패했다. 부정은 학습을 막습니다. 인정은 학습의 시작입니다. 2단계 데이터를 추출하라. 왜 실패했는가?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십시오. 가설은 무엇이었나? 실행은 어떻게 했나? 결과는 무엇이었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나? 이것을 노트에 적으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십시오. 3단계 빠르게 다시 시도하라. 실패 후 얼마나 빨리 다시 시도하느냐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실패하고 1년 고민하면 한개 데이터. 실패하고 일주일 후 재시도하면 50개 데이터. 1년 후 어느 쪽이 더 성공에 가까울까요? 명백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이슨 청소기의 제임스 다이슨. 그는 첫 제품을 만들기까지 5126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5126번 실패한 것입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127번째 완벽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이슨은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그가 100번째 실패 후 포기했다면, 1000번째 실패 후 포기했다면, 5000번째 실패 후 포기했다면, 우리는 다이슨 청소기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왜? 그는 각 실패를 데이터로 봤기 때문입니다. 1번 프로토타입 흡입력 부족. 모터 개선 필요. 500번 프로토타입 소음 과다. 구조 변경 필요. 3000번 프로토타입 필터 막힘. 사이클론 방식 도입. 매 실패마다 한 걸음씩 정답에 가까워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당신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첫 달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둘째 달 방법을 바꿔봤는데 역시 안 되네. 셋째 달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정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실패 후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싱을 생각해 보십시오. 챔피언도 맞습니다. 다운됩니다. 하지만 그는 9초 안에 일어납니다. 10초가 지나면 게임 오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후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1년 동안 10번 실패했습니까? 훌륭합니다. 100번 실패했습니까? 더 훌륭합니다. 1000번 실패했습니까? 당신은 거의 다 왔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ost great people have ATTAI need their greatest success just one step beyond their greatest FAI로.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 가장 큰 실패의 바로 한 걸음 너머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뤘다. 당신의 가장 큰 실패 바로 다음에 가장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